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소취소 특검 얘기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 공소취소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되긴 했지만 뭐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넘어가긴 했지만 이 후폭풍으로 인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.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. 우선 이 공소취소 특검 카드를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꺼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아니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했겠죠. 예. 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시기와 방법 얘기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네.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기 방법 내용까지 검토하겠다.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네.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사실상의 원점 재검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약간 스탠스가 좀 묘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. 뭐 박성준 의원 같은 분들은 뭐 국민들은 공소취소 이거 잘 모른다. 그래서 뭐 이게 취지가 이제 뭐 무시하네 이런 걸로 좀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. 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다. 뭐 하는데 어쨌든 뭐 약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 같고. 네. 이거는 선거 끝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영향을 주는데. 네.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이미 네.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더 막 이렇게 막 출렁이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예. 이미 지금 다 붙었잖아요. 오차범위 내로 다 들어왔거든요. 네. 근데 원래 선거 막판 이제 되기 시작하면 원래 이제 뭐 진영 결집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네. 좀 빨리 됐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거는 이 공소취소 이슈가 보수 결집의 땔감으로 사용된 거는 부인할 수 없다.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네. 네. 안 그래도 좀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 좀 시민들이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했어요. 아니, 그 뭐 수치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그 박성준 의원이 한 거는 그 민주당의 인식을 다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야, 국민들이 뭘 아냐. 야,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. 라는 식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,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근데 공소취소 저는 여태까지 재판, 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죄를 지으면 그럼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재판을 받는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재판을 하다 말고 재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. 예. 권력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검사들을 윽박지르든지 그게 안 되면 검사들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면 그 입법부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네. 특검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그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예. 아, 특검이라는 것들에다가 국회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면 재판받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받던 사람이 그냥 안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. 예. 이걸 국민들이 지금 뭐 자기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교만한 태도들 이거 말 안 되는 거죠. 말 안 되는 거고 그게 그 밑에서 아주 낮은 쪽에서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요. 막 이렇게 나오니까 중단한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건데 예.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예.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.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예. 아니 본인들 말대로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면 왜 중단합니까? 아니 오히려 선거 때 더 밀어붙여야지. 우리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라면서 밀어붙여야지. 근데 왜 중단합니까? 본인들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. 지금 그동안에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.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했죠. 그 어제 그제 예. 그 출정식 하면서도 만약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비상계엄 못지않은 그런 헌법 파괴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예.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지금 이게 탄핵 얘기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간 계속해왔던 말이 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매우 많다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
국정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아직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좀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국정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드러난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. 네.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드러났어요. 다만 그거를 조작 기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, 아니면은 그거는 이미 다 지금 기존의 재판 과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.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, 이게 이견인 것 같아요. 예. 적절하지 않은 행동도 많이 드러났어요.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다 뭐 이렇게 녹취록을 했다는지, 근데 그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다 뭐 그런 거고, 연어술 파티도 지금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이 내 나이가 60인데 먹는 거 가지고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그래서 네.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. 서울고검에서 이제 연어술 파티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. 거짓말 탐지기로 박상용 검사에 가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연어술 파티 폐지할 수 없고, 그 먹은 사람들이 솔직히 좀 쪽팔리고 좀 그러니까 다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어쨌든 정말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.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고, 예.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, 저는. 네. 그래서 그걸 꼭 특검을 해야 될지, 사실 뭐 이걸 공수처로 할 수도 있고 예. 중수청이 할 수도 있는데 중수청은 아직 없고 공수처는 조직 자체가 지금 뭐 엉망진창이 잘 모르실 분도 있겠는데 지금 막 다 수사받고 있고, 그래서 맞아요. 특검을 해야 된다라면 할 수도 있는데 네. 특검의 공개 저기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그거를 뺀다면은 저는 뭐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아, 그래요.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아직 뭐 읽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일단은 속도 조절을 했지만 선거 이후에 뭐 청와대 압박이랑 뭐 여당의 의지로 이걸 더 강행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. 무조건 강행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, 그 본인이 되게 이걸 원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. 예.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.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인데 여당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없이 혹은 의중을 모르는 채 그냥 밀어붙인다? 예. 말장난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일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거를 왜 초반기에 이렇게 밀어붙였냐? 야, 지지도 높을 때 빨리 가자.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집권 후반기 가면은 못한다. 어차피. 그럼 그때쯤 되면 다음 선거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가 나 임기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된다. 예. 그러니 지금 지지도 확 높을 때 밀고 가자. 이런 생각에서 갔을 거예요. 근데 후폭풍이 엄청나게 밀어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예. 민주당 좀 그쪽에서 하는 특유에서 하는 거는요. 본질적인 부분을 놔두고 아주 곁가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예. 그 본질을 갖다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.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이 갔어 안 갔어 아닙니까? 예. 아니 북한에 돈 간 건 다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리호남에게 간 돈이 사실이 아니야. 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나머지 돈 다 갔다는 건 부인 못해요. 이호남에 대해서 돈 갔다는 건 방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부회장이 와서 돈 줬다. 내가 만나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때 이화영을 위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 이종석 국정원장 아닙니까? 예.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에요.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갑자기 국정원이 이호남 그때 거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않아요.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예. 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있다는 증거가 있다. 그럼 보여줘. 뭘로?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호남이 그 여권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장을 그리고 법원에서 다 했던 거예요. 네. 법원이 이거 말이 안 되라고 다 기각했던 거예요. 연어술 파티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수백 명의 증인들을 다, 수백 명까지 안 되지 모르지만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다 증언을 듣고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돼라고 하고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네.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그 특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다가 예. 아니 왜 한동훈은 증인으로 안 부릅니까? 왜 설주한 변호사는 증인으로 안 부릅니까?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는데 그것도 다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어요. 네. 쌍방울 회장이 김성태가 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윤석열 정권하고 당신 다를 게 뭐냐. 이렇게 억지 부르면서 차라리 날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. 예. 이렇게까지 고함을 지르니까
그 진행할 때 보세요. 아니 위원장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윽박지르잖아요. 그렇게 하는 도대체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? 예.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거예요.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할 것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그 역사, 그 정치사에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예.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,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9일이죠. 이런 공소취소 특검 파장이 일고 있는 와중에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저희도 화면에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. 내용을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,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,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, 이란 제목으로 좀 비판하는 내용을 썼는데,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린 건 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시는지,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그동안 뭐 검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받았다, 이제 테러까지 당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려는 것 같고, 네. 그러니까 사법살인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기소당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저 얘기를 꺼낸 거는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. 그러니까 예, 운을 계속 띄워가면서 네. 여론전도 펼치면서 이제 지지자들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후보들은 애가 타겠구나. 이제 특히 이제 영남의 김부겸 의원이나 그렇죠. 김부겸 후보나 이런 분들은 애가 타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